이런 와중에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ICBM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간이 도래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체계는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면서 발사 장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화성 19형으로 명명을 했고 최종 완결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봉 의원님,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런 화성 시리즈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 한국이 타겟이 아니라 한국 타겟은 KN-23, KN-24 시리즈죠. ICBM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핵 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를 핵 무력 국가로 인정을 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용인하고 비확산과 동결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8형의 사거리가 6,600km였는데 지금 화성 19형 사거리보다는 1,100km가 짧습니다. 네. 하지만 6,600km 고각 발사 정도면은 북한에서 미국 전역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사거리를 더 늘렸다는 것은 위에 탄두 중량을 더 늘린다는 효과만 있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거리 위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와 결국에는 담판을 해야 된다. 북한 비핵화를 입에 꺼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ICBM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 도발에서는 이 탄두부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이전 화성 18호랑 탄두부가 좀 다른데 이건 좀 기술이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두 앞에 크기가 뭉툭하고 또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실험보다 사거리가 1,100km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의 추동력이 더 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엔진 추동력과 탄두 무게는 서로 반대. 상황이 있으니까 추동력이 늘어나면 더 무거운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기권에 나갔다가 낮은 각도로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서 네.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그 미국을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계속 고각 발사만 한다면은 그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길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화성 시리즈를 계속 시험 발사는 하고 있지만 북한 이제 정권도 스스로 인정을 했죠. 이거는 필수 단계다. 필수 공정이라고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했고 국방성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깜짝 놀라서 정말 북한과 핵 동결, 군축 협상을 하기에는 아직 북한의 ICBM 기술이 미국이 인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봉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도발에 나선 배경, 이 시점이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파병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과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및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 시점에 ICBM 발사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북한군 파병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규탄이 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바로 러시아도 ICBM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네. 이제 양쪽이 다 동맹 관계가 공고하며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자 같이 실시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미국 대선 직후에 도발을 하는 것보단 직전에 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도발을 하게 되면 새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더 끝장 대결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호가 읽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북한의 패가 읽힌다든지 네. 혹은 어떤 방향으로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직전에 도발하는 것이 대선 끝나고 도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덜하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했을 법합니다. 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4일 북한의 화성 19형 발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유엔 안보리도 사안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ICBM 발사가 근래는 없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예. 이제 그 단거리 위주로 해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듯한 그런 그 미사일 개발만 계속했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ICBM을 발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유엔이 여기에 맞대응한 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 제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엔의 어떤 지금 또 다른 어떤 비난 성명이나 제재는 너무 당연한 것일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 ICBM 발사 등을 이제 기화로 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핵을 완전 인정한다든지 또는 그래서 군축 협상으로 간다든지 이런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또 다른 제재가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냥 계속 되풀이될 뿐이고 가장 핵심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끝내 미국의 내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핵을 인정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협상의 차원을 달리해보자. 이런 목소리를 아마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어떤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변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의 미사일 발사 규탄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노선 변경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사회 제재는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도 화성 19형 시험 발사 주권 국가에 합법적이며 또 정당한 자유권 행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봉 의원님, 북한의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북한이 유엔에서 탈퇴하고 회원국 자격을 반납한다면 저것도 말이 됩니다. 예. 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그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입법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럼 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하면 안 되고 한국과 같은 나라는 주권적인 권리로 미사일 실험을 해도 되느냐? 이게 북한이 계속 나오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도 편견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외무성은 철두철미하게 주권국가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자유권 행사를 왜 문제시 삼느냐. 이것은 불법 무법의 기준이다. 이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했죠. 예. 하지만 여기 다른 점은 뭐냐면 북한이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2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러시아와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 18745를 채택했습니다. 그 18745에 따르면 북한은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나 시험도 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런 물체를 홍홍에 발사하게 되는 것은 그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과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규탄을 할 수 있지만 위법을 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도 계속 남아 있고 싶고 탄도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불법 무법의 이중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그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이 이렇게 비판 성명을 내는 것입니다. 예.